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에 대해서 규정된 법 규정을 공부를 할 텐데요. 기평가 보험, 미평가 보험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보험 가액을 언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뭡니까? 기평가 보험은 이미 평가되어 있다. 즉 계약 당시에 뭡니까?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기평가 보험이 되는 거고요. 미평가 보험이라는 건 결국 뭐죠? 예, 계약 당시에 평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보험 가액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보험을 미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법 규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조의 기평가 보험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당사자 간에 그러면 누구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 그죠?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이미 평가했다. 그죠? 보험 가액을 정한 거.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미리 계약 당시 정한 보험계약은 기평가 보험계약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 1,000만 원이라는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보험 가액이 정해져야만이 그 가액에 비해서 가액 대비 피해가 얼마나 났는가 그걸 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보험 가액이 없으면 손해보험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가액 지난 시간에 보험 계약의 목적 그 피보험 이익 즉 보험 가액을 가지고 뭡니까 아주 간단한 법 규정이지만 그걸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공부를 했고 우리 농작물 재면서 보험 가액은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갖고 간단하게나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험 가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미리 정한 보험 가액은 그 정해놓은 가액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 그 1,000만 원은 사고 발생 시에 뭡니까 보험 가액 그 뭡니까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1,000만 원이다. 예, 그렇게 정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예, 추정한다가 제가 이제 그 뭡니까 두 번째 써야지는 게 여기 기평가 보험에 있다라고 제가 기출문제 이전에 벌써 요 지문을 풀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이 두 번째 쓰여지는 부분이 바로 요 기평가 보험 법 규정에서 쓰여진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정한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노란 바탕으로 만들어놨겠습니까? 이걸 갖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겠죠. 예.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니까 요거 꼭 추정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뭐 반증으로 번복 가능은 앞에서 누누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뭐 길게는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또 다르게 뭐 반증이 있으면 번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데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죠? 그 가액이 정한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사고 발생 시에 딱 가봐보니까 쉽게 말해서 양파농지 가봐보니까 그 뭐 가액을 산정해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보험 가액을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을 보험 가액으로 하지 말고 사고 발생 시 가액 그 1,000만 원을 미리 정한 것을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500만 원이었을 때는 그 500만 원을 뭡니까?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해 놓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이 법 규정이 굉장히 쉬운데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넣고 외우면 요 밑에 거랑 굉장히 막 혼선해 갖고 잠깐만 여기도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왜 이거 뭐 하고 막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 가액을 양파 농지의 보험가액, 농작물 재보험 드는데 보니까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양파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보험가액을 정합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나마 그 안내를 드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뭐 품목별로 어디는 표준 수확량을 갖고 하고 어디는 뭡니까 보상 생산비 갖고 하고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따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야, 보험가액이 정말 중요한구나. 이걸 모르면 15종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드린 거고, 여기서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평년수당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이 1,000만 원,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고 났을 때도 이 농지는 1,000만 원짜리야라고 뭡니까? 보험가액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가서 조사해 봐 보니까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이 1,000만 원이 현저히 초과해 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사고 발생 시 가액은 얼마라는 얘기죠? 500만 원. 1,000만 원보다 적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 그 가액, 이 1,000만 원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그러니까 아이고, 사고 발생 시 가액은 1,000만 원보다 적은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로 500만 원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1,0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왜냐면 현재 사고 발생 시 가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뭡니까? 500만 원을 사고 발생 시 가액을 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쫙 되죠. 그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험계약법에 추정한다 돼 있는 것이 딱 3군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번째인데, 요 2번째 딱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3번째까지 가다 보면 또 이게 또 좀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추정조항이 어디 쓰여졌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는 계약해지. 그 밑에 조항이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요것이 이제 651조 2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이게 뭐라 그랬죠? 청약서. 그죠? 예,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다. 그죠? 청약서에 에서 질문하지 않은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도 아주 사소로운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추정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공부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 강의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2번째가 보험 가액을 평가할 때 미리 정했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예, 2번째도 요게. 그러니까 추정한다 돼 있는 거는 반드시 요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본다 이렇게 바꿔놔요. 쉽죠? 그러니까 추정한다 요 3군데만 딱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저 뒤쪽에 679조. 오늘 이제 670조 71조를 공부를 하죠. 이제 그 법조항 순서대로 가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한 서너 강 후에 공부를 할 겁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니까. 요거는 뭐냐면 사과가수원을,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 이전에 나온 데서 벌써 풀어봤어요. 우리의 손해보험 통칙 그 법조항에서. 그쵸? 예, 그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679조에 또 하나 더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미리 한번 해놔놨다가 679조에 가서 또 공부를 하면 더 쉽게 또 이제 딱 기억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보험 목적물을 양도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사과과수원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양도가 된 거죠. 사과가수원이. 그죠? 양도됐을 때는 그 산 사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농작물 제어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그 농작물 제어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추정이 돼 있냐면,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본다라고 하면은 왜 틀리냐면, 당연하게, 농작물 재보험 계약도, 승계를 받겠지만,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은, 난 농작물 재보험 그 필요도 없어. 나는 그거 승계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증을 하면 승계한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면은, 승계한 것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는 한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계한 것으로 되는데, 반대 양수인이 난 농작물 재보험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때서는 승계한 것으로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다라고 할 수가 없죠.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번복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679조는 해당 해당 조항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평가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보험가액을 보험계약 당시에 정하는 보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 했죠. 우리는 손해평가사가 될 분들이니까, 농작물 재보험의 대부분의 품목은, 이미 보험가액을 정해서 어떻게 하죠?
보험을 가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평가 보험은 뭐냐면, 평가하지 않았다. 그죠? 계약 당시에 평가하지, 보험 가입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기평가 보험으로 들 수가 없냐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송아지 이제 3월령짜리 지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송아지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축기여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송아지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험 가입 현재 가치는 150만 원인데 여러분께서 그 150만 원을 보장받자고 보험을 절대로 안 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 송아지가 앞으로 자라서 12개월이 됐을 때는 그 뭡니까? 15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현재 가치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들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험은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 이상의 뭐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하지 않고, 향후에, 이 송아지가 그 가치가 최고로 한도가 됐을 때 대충 그 예상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보험기간 내에 최고로 뭡니까? 가치가 상승된 그 가치에 뭡니까? 50%에서 150%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보험을 하는 거예요. 가축제보험은. 그러지 않고서 누가 150만 원 보장받으려고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축제보험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해야 이게 어떻게 되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차후의 문제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보험가액을 산정해서 보험가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꽉 공부를 하니 뭐가 그게 그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지. 돌아서면 까먹지. 풀어줄 때는 이래 푸는구나. 알지. 그 다음에 막상 딱 풀으려고 해봐보세요. 못 풀어요. 돌아서면 그 풀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축제보험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은 언제 판정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소가 12개월 됐을 때는 뭡니까? 500만 원이야. 만약에 7개월 됐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대충 한 400만 원 됐다. 이렇게 하면 소가 400만 원 됐을 때 7월 달에 7월령에 피해가 나면 그 뭡니까? 그 송아지의 그 가축재보험의 보험가액은 얼마가 되죠? 소의 가치는? 그렇죠.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중에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따지는 거고요. 12개월째 사고가 나면은 소값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잖아요.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계속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 보험을 미평가보험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면 돼요. 평가하지 않은 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복규정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는 이렇게 소 같은 게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정하지 않고 가입하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여기는 추정한다가 없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송아지 3월령을 가입했는데 그럴 때 그 가입하자마자 사고 났어. 그러면 그 보험 가액은 뭐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이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으로 하는 거고 7월령에 소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폐사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7월령 때는 350만 원이다 하면 350만 원을 보험 가액으로 보는 거고 12개월째 사고 났어. 그러면 얼마요? 그렇죠. 600만 원이면 그 600만 원을 보험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얼마나 났는가, 또 보험 가입은 얼마나 했나, 일부 보험을 했으면 이거 이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그 비례해서 보험금을 산정할 거고, 어떻게 되죠? 예, 전부 보험으로 들면 그대로 다 들었으니까 그대로 피해만큼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 보면 쉽다고 요 법조문 뭐 이게 의미도 모르고 달달달달 해갖고 대충 시험 봐갖고 그냥 70점 80점 맞고 그냥 뭡니까? 그래가지고 2차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하겠다 뭐 하니까 2차 공부가 쉬워요, 어려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1차 공부를 안 하고 소리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는데 지금 현재 제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죠. 예, 진짜 다른 거예요. 벌써 그분들하고 벌써 게임이 벌써 그분들은 수십 킬로 뒤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 법규정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이 법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아, 왜 이 미평가보험을 왜 가축은 미평가보험으로 하는가? 제가 그래서 송아지, 소, 그까지도 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아, 그래서 기평가하지 못하는 거구나. 미리 정할 수 없어. 그죠? 정하면은 누가 그 보험을 들겠어요? 150만 원으로 보험 가액을 정해갖고 들면 보험금은 150만 원 이상으로 안 나오는데, 만약에 700만 원짜리 소가 피해를 당했는데 보험금 150만 원 준다면 그 보험을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는 평가하지 않고 미평가보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원리만 아시면 되고, 대부분 보면은 이 미평가보험이 손해보험의 원칙이에요. 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이제 손해액 산정 기준 해가지고 손해평가 기준에서 따로 한 강의로 따로 빼줄 건데, 손해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손해보험 통칙 규정에. 예, 676조 규정.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 산정 기준,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4강의 후에, 676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미리 한번 살펴보면 한번 봐보세요. 보험자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냐?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송아지가 그 3월령 때 송아지가 피해났다면 그때 15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12개월 된 소가 피해를 당하면 600만 원짜리네 하고 6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거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니까. 그죠? 예, 만약에 7월 달에 사고 났다 그러면 350만 원, 소값 350만 원이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이 피해가 됐구나. 그렇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76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손해보험은 뭐죠? 미평가보험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미평가보험이 원칙이다 이런 거는 묻지를 않으니까, 단지 요 법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거만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산정 기준의 원칙이 바로 미평가보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죠?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났나? 현재 가치가 얼마 피해가 났나? 그만큼 피해액을 줘야지 실손 보상의 원칙도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제가 손해보험 통칙 첫 번째 시간에서 기평가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의 예외다라고 제가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미평가보험이 원칙인데 기평가보험은 미리 정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실제 손해를 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정한 것을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사고 발생 시 가액은 만약에 700만 원이었는데 보험은 750만 원 들었어. 더 많이 들더라도 이 75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평가보험은. 그런데 미평가보험은 어떻게 되죠? 평가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발생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되죠? 보험가액으로 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험가액 우리가 평가한 만큼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거겠죠. 그죠?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피해 나면 보험사고 나면 피해액을 보상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액이 어떻게 산정되겠느냐 이거죠. 그죠? 결국은 뭐죠? 현재 피해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면 자동차가 현재 피해가 300만 원 피해 났어. 현재 이번 사고에서. 그러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법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0조, 671조는 바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그 보험 가액을 어떻게 미리 정하고 가입을 하느냐. 가입하는 방식도 있고 정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랑 손해평가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부분의 품목은 보험 가액을 정해서 들어요. 그래서 평균 수확량을 공부할 거고 표준 수확량을 공부를 할 거고 보장 생산비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뭘 공부를 한다? 바로 이거 보험 가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품목별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끼워쳐도 쉽게 이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과가손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량을 기준으로 해야만이 정확하게 보험사가 났을 때 이 사과가손이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 그러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서 그게 딱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해서는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분명히 2차 공부도 훨씬 쉽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습니다. 보험가액 딱 나오죠. 보험가액 이꼬르 피보험 이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보험 사고 났을 때 뭡니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에요. 그렇죠? 자,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에 의해서 정해진다? 아니죠. 이것도 앞에서 한번 풀어봤죠? 예, 이 초과보험 다음 강의에 초과보험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법규정에 법규정이 4개 조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갖고 지금 여기에 계속 지문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보험 무조건 넣고 나온다고 봐야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 지문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 한 강의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렇게 또 섞여서 나오니까.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뭐죠? 예, 계약 당시에 가액이 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서 따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입을 현저히 초과했어. 예,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은 20억이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입, 즉 이것이 뭐죠? 피보험 이익은 10만원, 10억이야. 보험 가입은 10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을 20억 들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초과보험. 제가 일부 보험, 초과보험, 전부보험 안내드렸죠? 도표로. 그쵸? 또 설명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보험에 대한 거구나. 초과보험이 들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법규정에 있는 내용을 요게 틀리게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소급하여 하는 것이. 3번 보험 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 기한 중에 현저히 감소하게 된 때. 요럴 때도 있다 그랬죠. 그쵸? 예,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화재보험 들 때 보험 가액이 10억이니까 10억을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막 하락돼서 5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세가 5억으로 떨어지면 현재 보험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요? 5억. 10억에서 5억이 떨어진 건 결국 뭐가 떨어진 거예요? 보험 가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쵸? 예. 실제로 보험사가 났을 때 옛날에는 10억의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가치가 하락해갖고 현재 5억이라면 5억밖에 피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보험은 10억으로 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도 초과보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이렇게 감소하게 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렇게 그만큼 많이 시세가 떨어졌으면 옛날엔 10억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시세가 5억이네. 5억으로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해. 그 대신 뭐죠? 보험료도 어떻게 그만큼 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험자든지 보험계약자든지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시세가 변동돼 갖고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요것도 초과보험 법규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한번 예습한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놔놓고 거기 또 초과보험에 가서 또 공부를 하니까 그래 되면 이제 2번, 3번 듣게 되니까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그죠?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 체결했어요. 이럴 때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죠? 앞에서 요 문제 풀어본 것 같네요. 여기서도 한번 풀어보고 저기서도 풀어보고 계속 복습 차원에서 자꾸 풀어봅니다. 그러면서 초과보험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좀 초과보험 법규정 강의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겠죠. 아이고 저번에 한번 들었어 하면서 웃으면서 아마 강의 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효예요.
고의 뭐 이런 건 절대로 뭡니까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제가 그것도 몇 번 강조했죠. 예, 그게 무효이며 맞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이고야 이것도 맞아. 아 전번에 그 설명했어. 그죠? 벌써 맞아.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이것도 풀어줬어요. 다른 데서. 예, 왜냐하면 원래는 무효면은 보험료 같은 것도 뭡니까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보험료도 절대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예, 이것은 뭡니까? 아이고 알면서 들었으니까 알면서 들었는데 보호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 사실을 안 때까지는 야 보험료 내놔 하고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그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초과보험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손해보험 통치 규정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손해배수면서 이거를 모르고는 여러분께서 무슨 보험을 공부하고 농작물 재보험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손 보상의 원칙.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10억이면 10억 이상의 보험 100억, 1000억을 들더라도 실제 뭡니까? 사고 나면 100, 1000억 들어봐봐 필요 없어. 야 이거 보험가액이 10억이면 10억을 한도로 지급하잖아요. 그게 실손 보상의 원칙이 대전제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치가 딱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상기 드리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9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계속 보험가액이니까 보험가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다 초과보험, 일보험 이런 것이 다 보험가액과 관련돼서 뭐죠? 보험가액이 보험가액 금액보다 그 뭡니까? 더 많을 때는 일부보험이 되고 보험가액이 보험가액 금액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 그걸 갖고 하나하나 따로 나눠갖고 그럼 초과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일부보험일 때는 어떻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가 그런 것들을 따로 각각 법 규정마다 따로따로 규정해 놓은 걸 뿐이에요. 통으로 보면 보험가액을 갖고 지금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3시간 동안은. 아셨죠? 예. 3시간이에요. 3강의 동안. 예. 그래서 이 보험가액이 제가 따로 한 강의로 딱 빼가지고 피보험이 있고로 보험계약의 목적 다 동일한 의미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보험가액이란, 예,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 또는 평가내, 맞죠? 그죠? 예,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이에요. 예, 보험사고 났을 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인가? 예, 그걸 따져갖고, 야, 이 건물이 만약 10억, 시세가 10억이면, 쉽게 말해서 이 불인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 보험가액 이렇게 용어를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의미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것을 이 기준이 없으면 손해보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이거 기평가 보험이네. 그죠? 정했을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거였잖아요. 오늘 그 기평가 보험의 가장 중심이. 그죠? 그런데 추정하는데 다만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그 미리 정해놓은 가액을 쓰면 안 되죠. 너무 지금 현재 가치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고 당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기평가 보험의 단서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추정인데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딱 틀렸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오늘 공부한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풀어드린 거고요. 3번 볼까요?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 이거 미평가 보험. 그죠? 가축재보험이구나. 송아지, 소 요거만 딱 놀리시면 되죠. 이것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사고 났을 때, 송아지가 만약에 그 3개월째 사고 나면, 3개월째 사고 났을 때 그 가치를 보험가액으로 하고, 만약에 7개월째 사고 나면, 7개월째 사고 난 그 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는 거고, 12개월째 사고 났어. 볼 때 가치, 이거 600만원, 그 600만원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게 뭐다? 미평가 보험이다. 즉, 미평가 보험이니까,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보험이 미평가 보험이구나.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기평가 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했네? 기평가보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그렇죠. 예. 그 미리 정한 가액을 하면 1,000만 원은 아니잖아요. 부당하잖아요.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사고 발생 시 가액은 500만 원인데 미리 정한 가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500만 원보다 현저히 초과돼 있죠. 이럴 때는 뭘 쓴다? 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서조항, 기평가보험의 단서조항. 그대로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하나하나 풀어보지만 너무너무 쉽게 다 풀려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자, 여기도 봐보세요. 10회 때도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당연히 물건보험이 지금 뭐예요? 이것은 손해보험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만 하면은 이런 것이 쉽게 이해되는데, 손해보험이 뭐를 보험의 목적을 한지도 모르는 분들, 이게 물건보험이 뭐야? 내 물건보험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물건보험이라는 거는, 물건을, 재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손해보험이잖아요. 재산상의 이익을, 뭡니까? 피해가 됐을 때,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란 얘기예요. 손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되는 겁니다. 인보험에는 보험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보험은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부정액보험이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가치를 따져서 그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그쵸? 예. 그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초를 모르고, 이런 기본을 모르고, 우리가 약간을 공부하고 해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1번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일부 보험 같으면 보험 가액은 10억인데 보험 가액 금액은 어떻게 해요? 예, 1억 들 수도 있잖아요. 예, 보험료가 비싸니까 10억으로 보험 가액 하면은 100만 원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10만 원밖에 부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1억으로 들으면 돼요. 예, 보험 가액을. 그죠? 예,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2번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때 정하지 않은 건 뭐죠? 미평가보험. 예, 이렇게 딱 돌리면서 보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송아지 때 죽었으면 송아지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7월 달에 소가 돼서 죽었으면 7월 달이 된 그 소의 가치를 보험가액으로 할 거고, 12개월째 죽었으면 12개월 된 소의 가치를 보험가액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대로 그냥 법 규정은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법 규정을 우리가 정확히 1차 시험만 맞자 이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께서 2차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건 뭡니까? 미평가보험이네요. 그 가액이, 사고 발생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거 법규정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예.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2,000만 원으로 판단이 되면 2천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축, 송아지, 소 요거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평가보험은. 그리고 이거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도 가축재보험 보험금 이거 5%의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이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가축재보험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양파 보험금 산정하고 완전 다른 구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풀지? 여기는 일부보험인데 그냥 그런 거 일부보험 적용도 안 하고 푸는데 여기는 가축은 왜 비례보상하지? 막 의문을 가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고 어렵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쉬운 이치만 따지면 되는데. 그쵸? 예. 그래서 요것은 벌써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기평가보험에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또 있다는 거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본다 아니면 추정한다. 그걸 갖고 바꿔놓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바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그렇죠? 예, 기평가보험은 추정한다. 예,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요 이제 보험가액 산정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뭡니까? 뭐 보험가액보다도 뭐죠? 보험가액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뭔 보험이다? 초과보험이더라. 그죠? 예, 그거 앞에서 배웠죠? 예, 그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건가에 대해서 669조에 그 법 규정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